오늘은 이제 나답게 살기 위해서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할까라고 제가 요새 이제 생활하면서 저를 괴롭혔던 어떤 한 그런 생각에 대해서 느낀 점을 명상으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답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제일 큰 마음을 내고 한 거는 의심을 지워버린 거예요. 의심을. 왜냐면은 의심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내가 믿었던 사람이나 내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한테 갑자기 이렇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되게 의심하기가 쉬웠어요. 그랬을 때 정말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안 되니까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둘러싼 그 모든 환경이 나의 내면 세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내가 화가 나고 상처가 나고 슬퍼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의심을 지우기 위해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이, 의심하고 의심하는 그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또 이런 유혹에 내가 이렇게 약해졌지? 이런 일이 또 왜 이렇게 나한테 생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굳이 그거를 이해할 필요가 없어. 이 사람들이 그 판단한 거 정말 그 사람들이 판단한 그거를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면 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의심을 지우려면 내가 그 마주하는 그 사람과 그 사물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어떤 신성한 모습을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도 나한테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그거를 잘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의심을 탁 내려놨을 때 그러면 나를 다른 방향으로 바로 이끄는 에너지를 쉽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쓴 그런 글이나 이런 행동보다 내가 새로 알게 된 바에 따라 나는 행동할 거야 라고 계속 되뇌었어요. 그러면서 나의 의식을 전환하고 명상하기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제가 요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함께 명상해 볼게요. 자,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편하게 감을게요. 숨을 쉬시면서 이제 코로 들어가는 공기를 빛으로 상상할게요. 에너지라고 상상하셔도 됩니다. 이 아름다운 빛의 에너지가 내 코로 들어와서 목을 타고 심장으로 내려가다가 가슴 한가운데로 탁 가요. 그러면서 이 빛이 부드럽게 소용돌이 치면서 심장으로, 폐로 들어가는 상상할게요. 충분히 내쉬면서 여러 가지가 잘 내 몸 안에서 순환하는 모습을 떠올릴게요. 이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느낌도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호흡은 내가 가장 편한 대로. 이 가슴으로 들어가는 빛의 공을 만들고 내가 숨을 쉴 때마다 이 빛의 공이 충전되어서 아름답게 빛나는, 그러면서 이 빛이 점점 커지는 상상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이 빛을 양 어깨로 전달해 줄게요. 코에서 목 가슴 지나서 목으로 올라가서 양 옆으로 쫙 퍼질게요. 어깨에서 양팔로 팔꿈치, 손목, 손가락 끝까지 이 빛이 퐁퐁퐁퐁 샘솟는 모습을 떠올려 볼게요. 이번에는 위장과 명치, 코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명치 쪽으로 이 빛을 쫙 보내주세요. 세포 차원으로 명치 주변이 점점 빛으로 퍼지는 모습, 위장이 잠깐 이렇게 살짝 숨 쉬듯이 움직이는 모습도 상상해 주시고, 다시 코에서 목으로 가슴, 여기서 아랫배 단전으로 나의 이 빛의 에너지를 보내줄게요. 이 빛들이 다 내 세포 차원으로 아름답게 차오르는 상상하실게요. 이번에는 가슴의 빛이 꼬리뼈까지 내려가서 숨을 내려보내는 상상할게요. 이 빛이 양쪽 다리를 다 타고 가서 양쪽 허벅지, 무릎, 종아리까지 타고 내려가서 발가락 끝까지 빛이 흘러가는 모습 상상해 주세요.
발가락 끝에 빛이 퐁퐁퐁퐁퐁 올라오겠죠. 내 몸의 모든 세포들이 활력이 도는 모습을 상상해 주세요. 자, 발가락 끝을 떠올려 보시고 발끝이 빛을 호흡하는 상상하시겠습니다. 발가락 끝에서 빛을 쭉 호흡한 다음에 온몸을 채우면서 머리 끝까지 올라오고 차크라로, 머리 정수리 차크라로 내쉴게요. 고래가 물을 뿜듯이.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머리 위 크라운 차크라로 빛을 들이마셔서 천천히 하강하고 발끝으로 후 내쉽니다. 이번에는 에너지를 무지개 빛으로 상상하실게요. 무지개 호흡을 발끝에서 들이마셔서 다리, 배, 가슴, 목, 머리 크라운 차크라까지 쭉 뽑으시고 다시 크라운 차크라에서 이 무지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나의 목, 가슴, 배, 엉덩이, 허벅지, 무릎, 종아리까지 발끝까지 쫙 내쉴게요. 온몸을 전체에 이렇게 스캔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내 몸이 아까보다 훨씬 나아요. 훨씬 활력이 돌죠? 자, 다시 숨 편하게 이 빛을 들이마시고 온몸으로 전달해 주세요. 온몸의 구석구석에 이 빛을 세포 차원으로 전달해 주세요. 그럼 내 몸이 따뜻해지면서 편안해집니다. 내 몸은 지금 편안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으로 굉장히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어떤 한 사람, 아니면 괴롭히려는 한 사람 꼭 있잖아요. 나랑 생각이 안 맞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우리 식구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나의 자식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괴로울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을 내 생각대로 바꿔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틀렸다는 생각. 하지만 내가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자신들의 생각이 꾸며낸 그 각자의 우주 속에 살고 있고, 나는 내 생각이 꾸며낸 나만의 우주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내가 내 생각을 붙들고 있는 한 나는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을 바꿔놓을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여요. 왜냐면 그 사람 자체를, 존재의 자체를 제가 부정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품은 채 상대를 바라보게 되니까 이 서로를 보고 싶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그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그 사람이 지금처럼 이렇게 부정적이고 남을 이렇게 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으로부터 더 버림받고 더 나빠질까봐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두려움조차 바로 내 마음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올라오는 마음이잖아요. 그랬을 때 생각해보면 내 무의식에도 그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이 억눌려 있다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을까봐. 내가 이렇게 나의 괴로움을 억눌러 놓고 있으면 나는 그 괴로움과 부정적인 것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괴로움을 보지 못하니까 나는 이 괴로움을 그 사람한테 투사해서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자기의 괴롭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줄수록 내가 느끼는 부정적인 모습이 점점 커져가면서 나는 나의 부정적인 모습이 너 때문이야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꼴 보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안 보고 싶고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바꾸어서 생각하면 만일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가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나에게 보인다면 어떨까요? 그럼 나는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이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누구에게 미움받고 사랑받지 못할까봐 마음이 아프죠. 그럼 이 부정감은 이 누구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인식하지 못한 내 무의식에서 올라오잖아요. 이 괴로움이 다 내 무의식 속에서 올라오는 거인데 나는 이 괴로움의 원인이 그 사람 때문에, 아이 때문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아이가 그랬다면 어떻게든 내 아이를 긍정적인 아이로 바꿔보려고 애를 쓰면서 막 고통스럽게 살아가겠죠. 내 마음속에 내 아이는 이래야 한다라는 행복한 아이의 잣대가 딱 기준이 세워져 있으니까 이 괴로워 보이는 아이의 성격이 내 눈에 거슬리고 그때마다 나에게 괴로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나의 아이를 평가하고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하는, 너가 틀렸다고 심판하는 나도 괴롭고 내가 틀렸어 라고 심판받는 아이도 고통스럽죠. 그러면 우리가 몸을 갖고 살아가면서 하는 이 모든 경험은 누가 하는 걸까요? 만일 내가 거실에서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경험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 몸이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이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럼 내 몸을 움직이는 건 누구예요? 내 심장이 뛰고 내 피가 돌고 이 공기를 호흡하고 내 팔다리가 움직이는 건 내 몸이 하는 걸까요? 내 몸은 무의식적으로 돌아가죠. 나의 생각도 역시 무의식적으로 떠오르죠. 내 마음속에서 거실을 청소해야지 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면 나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청소를 하게 되잖아요. 단지 두뇌의 이 표면 의식은 나의 생각대로 내 몸을 움직여 청소를 한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이 나의 무의식 속에 들어있다면 내 몸의 오감이 창조하는 이 오감의 공간은 어디 들어있을까요? 이 오감의 공간 속에 있는 청소기와 거실, 이 지구와 태양, 우주 전체도 다 내 무의식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현실은 내 무의식이 꾸는 꿈인 거예요. 그리고 현실 속에는 모든 사람들, 나에게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도 내 무의식의 꿈꾸는 내 꿈속의 등장인물들이에요. 내 눈앞에서 내가 싫어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펼쳐진다면 그건 내 무의식 속에도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억눌려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의 무의식 속에 이렇게 수많은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억눌려 있어요. 이 감정들을 풀어놔주기 위해서는 지금 현실이라는 생생한 오감의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오감 있죠? 오감으로 보고 듣고 만지는 이 생생한 현실이 내 앞에 펼쳐지지 않는다면 이 무의식 속에 깊이 가라앉아 있는 감정들이 올라올까요? 내가 싫어하는 그 한 사람이 나에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내 무의식 속에 깊이 틀어박힌 부정적인 표면으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나의 현실은 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감정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설계된 시나리오대로 펼쳐지는 정교한 꿈이자 나의 인생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되는 시간과 끝도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설계된 나의 시나리오대로 거기에 설계된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거기에 설계된 상황도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무의식이 꾸는 꿈이 펼쳐지면서 나의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꿈속의 등장인물들이 그 몸을 나라고 착각하면 이렇게 올라오는 나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꿈속의 다른 등장인물들에게 나는 투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 고통의 원인이 너한테 있다고 믿고 너는 바뀌어야만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마음속은 보지를 못하고
무의식이 꾸는 이 고통스러운 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의식 속에서 올라오는 이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느껴보면 금방 풀어져요. 그 느끼는 순간에 피하려고 우리가 안 느끼려고 하잖아요. 그거를 두려워해서. 하지만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이 감정들이 하나씩 풀려나면 그 고통스러운 꿈도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무의식을 정화하는 이 과정들은 우리가 몸을 갖고 사는 동안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작든 크든. 나의 무의식,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의 무의식도 있고, 우리 조상들의 무의식도 있고, 우리가 사는 인류의 무의식도 있고, 이 무의식들을 계속 확장할수록 고통스러운 감정들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과정이 고통스럽다고 계속 억누르고 피하는 게 나을까요? 겉으로는 한동안 편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그 감정 에너지가 점점 커져요. 그러면 언젠가는 더 큰 고통을 일으키면서 내 눈앞에 물질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죠. 병이 들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돈도 에너지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경험을 하든지 이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 에너지들이 올라와서 풀려나면서 또 몸 구석구석이 이렇게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통이 빠져나가면서 일어나는 고통이라면 그 고통은 오히려 감사하고 반가운 거예요. 이런 것 같은 이 인생 속의 여정은 우리가 평생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 뜻은 내 무의식이 점점 확장되면서 정화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무의식을 정화하기 위해서 몸을 걸치고 무의식이 꾸는 꿈속에 들어와서 이 지구에서 인생 수업을 하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의식체인 나의 영혼이죠. 영. 꿈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내게 아니에요. 내 몸도 내게 아니고 내 아이들도 내가 사는 이 집도 내가 모아놓은 돈이나 은행 잔고 이런 것도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무의식을 바로 반영해주는 비춰주는 거울 같은 것. 하지만 우리의 인생 수업이 끝나면 이 거울들이 싹 사라지죠. 하지만 거울 속의 장면들은 우리 무의식 속에 영원히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의 인생 수업, 이번의 삶을 인생 수업을 모두 마치고 나의 원래 근원으로 돌아가는 순간 이 장면들을 한 장 한 장 우리가 정지된 사진들처럼 이 주마등처럼 되돌아본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나의 인생 수업의 이 장면들을 어떤 마음으로 되돌아보면서 우리 근원의 그 마음으로 돌아갈까요? 무의식을 완전히 정화한 그 밝은 영, 의식체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아직도 정화되지 않고 억누른 그 부정적인 의식체로 돌아갈까요?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매 의식 속에 이렇게 펼쳐지는 인생 수업을 관찰자의 눈으로 지켜보면 훨씬 편해요. 이 보이는 일 뒤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정해진 대로 행동하면서 인생을 사는 이 몸과 마음보다 나는 훨씬 더 큰 존재임을 알게 되잖아요. 보이는 일 뒤에서 관찰하고 있는 진정한 나의 자신의 존재를 깨닫기 시작하면 이렇게 좀 마음의 평화와 좀 행복함을 얻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바라보는 존재를 눈치채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고통의 문제보다 나는 훨씬 더 큰 존재인 거예요. 나는 나를 방해하고 괴롭게 하는 존재가 아니고 고통스러운 건 단지 몸일 뿐인 거예요. 나라는 영혼은 이 존재는 고통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라보는 거는 아름다운 경험이잖아요. 우리는 겉모습만 이렇게 몸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인생, 이 살아있는 이 즐거움, 이거를 느끼면서 시간을 가지고 나의 내면 세계,
이거를 이 비판과 뭐 의심, 괴로움, 고통, 부정적인 것 이런 것으로 채우는 것보다는 항상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괴로울 건지 풀고 나는 자유로울 건지. 모든 우리의 생각은 내가 통제할 수가 있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나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보단 감사하게 여기는 일과 내가 관심을 두는 거에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 그러면 원하는 모습이, 원하는 것이 내 앞으로 모습을 드러내겠죠. 이 모든 것은 나의 내면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매 순간 내 의식 속에서 펼쳐지는 이 인생 수업 있잖아요. 이 모든 수업을 항상 한 발짝 뒤 떨어져서 관찰자의 눈으로 지켜보면서 살아가시면 우리는 조금 나답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나와 나의 근원의 그 존재에게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오늘도 함께 명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